최근 대만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된 후 중국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중국에서 항상 주장하던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며 격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뜬금없이 불편한 기색을 내보인 것은 라이칭더 총통의 중국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취임사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중국은 화를 낸 것도 모자라 대만을 침공이라도 할 듯이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콩과의 통일 이후 대만을 노리고 있던 차에 대만이 보기 좋은 먹이를 던져준 꼴이 된 것이죠. 많은 국가가 중국의 태도를 규탄했으나 독립을 주장하면 죽음을 선사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곧 충돌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대만을 곧 침공할 것이라 보이는 상황에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방국도 긴장 상태에 돌입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대만의 협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침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평가라고 하며 당장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을 침공한다고 해도 동맹국이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며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고자 동맹국과의 억지력 강화 대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죠.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요. 그로 인하여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군사력을 투입시키겠다는 식의 정확하지 않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지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군사력을 투입시키는 쪽에 더 힘이 쏠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앞에서는 모호한 태도를 지니고 있기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닌 명확성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렇게 대만 문제는 한국의 핵무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 더 대두되고 있는 것에는 한반도 전쟁의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란 비극적인 상황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기회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그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대만을 지원하는 척하면서 미군과 한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을 한국을 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이니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강대함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땅, 즉 독도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죠. 사실 이런 비슷한 주장들은 예전에도 많이 등장하던 주제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자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독도를 노리는 듯한 행동을 자주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을 여건 없이 오갈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은근슬쩍 독도에 가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우리나라 국민들은 염려하는 기색을 비추며 반대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넘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선 것이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침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도 하며 다른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과 북한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이 오는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는 일본 내에서 많이 퍼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전쟁이든 자신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일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 전락한 일본의 경제를 살린 것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 전쟁을 보고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라고 서슴없이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그리 표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경제가 풍비박산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일본을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한국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미군이 참전하면서 한국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일본 경제는 급격하게 살아났고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만 무려 3억 1,500만 달러라고 하죠. 통계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잡아낼 수는 없기에 경제 성장이 더 올랐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외화 수입 중 한국전쟁 관련 항목이 차지한 비율이 14.8%에 달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이득을 얻어낸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은 매년 10% 이상 오르며 1952년에는 36.8%를 차지했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경제 규모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카와 다케오 히토스바시대 교수는 토요타 생산액이 늘어나 지금의 토요타 생산 방식이 시작되었으며 주선업과 제철소도 건설돼 고도 성장과 연결되었다면서 전쟁 특수가 아니었다면 일본이 성장 궤도를 타는 것은 상당히 늦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기 호황을 직접 경험했던 일본인들은 한국이 전쟁한다는 가설만 보더라도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양인데요. 그것도 아니라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을 먼저 치는 것이 일본의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대를 꺾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요시아키 일본 해군 사령관입니다. 그는 사령관을 그만둔 현재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님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와 지금의 한국은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 라고 덧붙이며 현재의 한국과 맞붙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와 한국의 해군을 비교한 사안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경우 한국을 압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죠. 한국 또한 일본이 지니고 있는 구축함과 프리기함, 잠수함, 소해정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눈여겨보는 것이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하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세계 최고의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이 볼 수 있으며 높은 미사일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빼고 군인들을 놓고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군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의 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훈련 또한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와 더불어 그는 UDT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수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전력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는데요. 일본에도 이와 같은 특수부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군, 육군을 분석했는데요. 공군과 육군에서도 한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를 짚으며 한국군과 무기 그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미국의 F-35보다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전투기를 다루는 공군의 실력은 굳이 전쟁에서 마주치고 싶지는 않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나 한국 육군을 이야기할 때는 일본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제치고 한국 땅을 밟는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은 전차만 하더라도 3,000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유상자위대와는 수준이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육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 능력은 미군과 합동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요시아키는 한국과 개발한 무기들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현무 시리즈를 이야기하며 한국의 탄도 미사일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장거리 정밀타 능력이 뛰어나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해상 목표물도 타격 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주요 해역들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이 기습하게 되었을 때 재빠르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죠. 그는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일본에게는 큰 이점이 없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것이기에 예전과는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특히 북한은 핵은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핵이 없어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만에하나 일본이 이 전쟁에 휩쓸리기라도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일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없으나 한국은 예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민족성을 지니고 있기에 막상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다수가 참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의지 자체가 한국을 적국으로 만났을 때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죠. 자신은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한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죽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에 몇 번이나 다른 나라에 흡수될 뻔했으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한국은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전직 사령관의 경고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많은 반응이 촉발되었는데요.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불행을 기다리는 것을 옳지 않다.
한국은 불행해져도 괜찮다. 우리에게 항상 원하는 것이 많은 나라였잖아?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며 전쟁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보다 일본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이 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전쟁 특수를 누렸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어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휴전국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참전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사령관이 말했듯이 핵이 없는 국가임에 불구하고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소식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에어가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하면서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엔진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엔진조차 한국에서 만든 공격기를 만들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리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로이터 통신은 하나가 독자적으로 선박 및 미사일 엔진을 제작할 역량은 갖췄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눈여겨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누군가를 침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더 탄탄히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다른 나라가 한국을 넘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항상 한국의 안보에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